네, 어제 윤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나 14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혀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박 위원장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서로 간의 의견 차만 확인하면서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의료계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만남이 의정 갈등의 출구가 될 수 있을지 관련 내용들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140분 동안 비공개 대화를 이어갔는데 먼저 이번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지금 그 내용은 내년도 의대생 입학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고 그와 관련돼서 생긴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해 있는 이 상황이 풀릴 것이냐라는 문제였는데 원래 어제 만남 자체는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원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만남 자체의 의미가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대국민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대학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한다라든지 백지화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다음에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단 비대위 그 전공의의 경우도 전공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불만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대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어차피 협상이라든지 논의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았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만남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전공의 측에서 어쨌든 대통령과 만남을 응한 그 배경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대통령 측에서 만나자고 여러 번 요구를 한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마냥 그리고 또 그러한 요구 자체가 이미 워낙 불통이라든지 뭐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식하는 차원에서 이제 정부 측으로서도 그러한 제스처를 보였는데 이거를 또 마냥 거부하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의사협회라든지 여러 그 선배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단은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계속 권유도 했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만나서 본인들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에게 뭐 전달은 하겠다 뭐 이런 선 정도로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비공개 대화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관심이 쏠렸는데 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면담 직후에 이제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의료계 개혁과 관련해서 의료계와 논의 시에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단 비대위원장 대화를 마친 후에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계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겼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년도 의대 증원이라는 것은 사실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아마 의사 측에서도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은 내년도 입시 정원 자체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저렇게 그 전공의들이 불만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전공의들 불만이라는 게 꼭 입시 정원 그만의 문제만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 기존에 혹사당하면서도 보수는 적고 한 그런 상태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인데 아마도 그 대표가 나와서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좀 의사들이라든지 또는 그 더군다나 전공의의 입장에서 의료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의료 제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속단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착오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미래가 없다라는 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치 의료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예. 그 속내는 상당히 본인들의 기대 수준, 뭐 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인정 그리고 여러 가지를 포함한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 도대체 보여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 같고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입시에 매몰돼 있고 다시 의과대학의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다시 또 수련이라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회 전체의 어떤 속에서의 의료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의술의 중심으로 있는 그들이 보고 있는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보상에 대한 그런 걸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그것이 충족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다.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불만을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계도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저는 오히려 느꼈습니다. 그 말에서.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글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건데. 물론 이제 자기들의 그 집단, 예. 그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가서 뭐 타협하고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전공의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린다고 계속 그렇죠. 보도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물론 이제 전공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당장 의대 정원이라는 것이 아주 핵심 이슈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몇 년 지나면 본인들은 이 어려운 것을 끝내고 나면은 저 선배들과 같은 상대적으로 좋은 지위, 좋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 갑자기 후에 그 많은 대학 의과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우리들의 경쟁 상대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죠. 뭐 그런 것을 그러나 전면에 내세우기는 상당히 쉽지 않고, 네. 근데 한쪽에서는 그 특히 큰 병원 안에서 전공의 중심의 40% 되는 전공의들이 대부분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아서 시간을 거의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보내는 거에 대한 불만, 피곤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고, 정부는 그런 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최근에 아까도 뉴스 잠깐 나오던데요. 전공의들의 어떤 수련 환경이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특단의 조치들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런 것들을 모두 반영한 그 의견들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의료계에서 대화가 좀 지속되려면 네. 전공의들의 요구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교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뭐 의료계 내에 전공의들의 의견만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전공의들의 지금 현재 문제의 어떤 그 핵심에 있고 또 그들의 요구 사항이 타당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전공의가 큰 병원에 한 30-40% 되는 인원이 줄어들고 그것을 기존의 전문의라든지 교수들이 충분한 인력이 공급돼서 그 의료 서비스를 주도가 돼서 제공하고, 전공의들은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제공 부분에 들어갔던 시간보다는 거기서 교육받고 임상 실습을 하는 뭐 그런 쪽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본인들도 수련의로서의 어떤 가치를 찾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그 많은 그 전문의들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기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사회가 그런 양질의 의료를 받는 데 따른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또 건강보험 수가 문제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러나 해결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렇게 사회에 투입할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안 되던 것이 이번에 이런 의료 소위 말하는 대란이라 그럴까, 사회 문제가 크게 부각됨으로써 오히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는 것을 우리가 아까 총리라든지 뭐 여러 정책 결정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의 변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은, 그러면 어쨌든 이제 어제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뭔가 이렇게 뚜렷한 건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네. 입장마다 굉장히 또 각자의 의견이 굉장히 다른 네, 상황에서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좀 더 여기서 더 강경하게 나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어떤 대안들을 좀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는 좀 흐름이 그동안에 계속 이 문제를 10여 년간 봐왔고, 예. 어떤 면에서는 제가 또 주장하는 바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치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해결의 그 방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일단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총선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일단 총선이 끝나야 됩니다. 지금 정치권에 들어간 여러 그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발언을 보면 지금 이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이 못해야 내가 이익을 보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것이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어떠한 정치가들의 발언도 의료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진 그런 발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정치인들에게
발언과 어떤 의견 표시를 잠시 중단하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 여러 그 의사만이 아닙니다. 즉 의사가 중심에 있는 건 맞지만 여러 그 돈을 지불하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여러 그 시민사회 단체의 그 대표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계 내에서도 의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같이 의료제도를 논의하고 그 안에서 핵심 인력인 의사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보상의 문제도 함께 논의되는 그런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전공의들의 문제를 당장 복귀시키는 일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 박단 위원장도 비대위원들과 온라인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면담 결과를 좀 설명하고 대화를 이어갈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최종 결정은 뭐 투표를 통해서 하겠다.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전공의들에게도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전공의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핵심 이슈는 내년도 의대 정원입니다. 근데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 행정적으로는 확정이 된 상태예요. 물론 아주 기술적으로 대학교에서 입시 요강을 마련해서 대기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하는 절차는 있으나 그동안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과정에 확정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바꾸는 것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양산해요. 오히려 새로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최근에 의대 교수들이 소송 제기했다가 당사자 부적격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입시 문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거는 입시생들한테는 이미 당사자 적격인 어떤 소송이 가능한 문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문제보다는 지금 정부가 차제해 수련의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선상에 돌아와야 된다. 물론 그들의 지금의 감정은 아마 쉽게 돌아오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아마 총선이 끝나고 여러 가지 의대 입시라든지 내년도 입시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정한 시간의 텀을 두고 이 문제는 해결될 거다. 전공의들도 열린 마음으로 기성세대들이 지금 그들의 그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들어와서 어제 박단 그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대통령께 핵심 정책 그 결정자에게 자기들 입장을 얘기했듯이 들어와서 협의체가 됐든 뭐가 됐든 의견을 개진하는 뭐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을 두면은 해결될 문제라고는 하셨는데 네. 이제 당장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곧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좀 제가 봐야 말씀드리는 되겠습니까? 거는 뭐 가만 놔두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네. 이 문제는 너무나 정부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정치인들이 나서서 한다고 해결되기에는 이미 그들의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상당히 이탈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문제보다는 해결점을 제시하는 차원의 언급 이외에 정치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확실하게 그동안의 명분이 없던 주장, 즉 의대 증원이라는 걸 가지고 기존의 전공의들이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명분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실리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실리조차도 내년도 인원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미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명분과 실리가 둘 다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당연히 전공의들도 자기들의 그 진로를 위해서 조만간 복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네.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네. 뭐 이제 유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학교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뭐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이 그 후배들의 그 입시 정원을 가지고 이것을 휴학 형태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들이 가능한 한 유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 그 인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최대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주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뭐 어떻게 그 강제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나 아직 길은 열려 있습니다. 시간도 좀 있고요. 빨리 돌아와서 정상적인 수업 일정을 통해서 유급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사회가 그 부분은 분명히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의대생들도 그렇고 현재 입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혼란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 끝으로 좀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의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뭐 전에 들으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큰 병원들, 빅5를 포함해서 3차 병원들, 상급 종합병원들의 경우는 지금 경영난이 심각하죠.
환자가 와야 수입이 유지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오지 않고 있는 체제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부로서도 지금 중증 환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도 전공의들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일종의 그들을 선도하는 뭐 예.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